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큐레이더 Threat Intelligence 앱의 두 번째 시간으로 Threat Intelligence 2.0부터 새롭게 추가된 대시보드와 MI Affected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 영상에 보신 것처럼 Threat Intelligence 앱을 이용하여 위협 상황 탐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엑스포스 또는 다른 C타입로부터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분이나 담당자분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는 위협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 내용들을 포함한 컬렉션을 구독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컬렉션 구별 없이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아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 탐지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것이 왜 탐지가 되었는지 혹은 어떤 위협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해당 정보를 TI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에 해당 IOC 정보가 예를 들어서 IP나 URL이 복수 개의 위협에 동시에 사용이 되는 경우를 한다면 실제로 어떤 위협이 가해졌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협 컬렉션의 구별 없이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아서 비교하게 되면 인사이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탐지 결과에 대해 인사이트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Threat Intelligence 앱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시보드와 MI Affected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기존 영상에 나온 것의 차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협 정보들을 컬렉션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자동으로 갱신을 시켜준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경우 공용 컬렉션 정보를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서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대시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컬렉션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또 기존의 컬렉션에 없었던 얼리 워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정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이는 각 메뉴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먼저 Threat Intelligence를 구독할 계정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영상에 보셨던 설정과 차이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 설정의 경우에는 엑스포스의 무료 계정을 만들고 등록하면 되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계정은 무료 계정이 아니라 Advanced Threat Protection Feed라고 하는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설정을 하나 보시면요, MI Affected라고 해서 하는 메뉴인데, 어떤 특성값을 기준으로 어떤 위협 IOC들을 비교할 것이며 또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탐색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스 IP와 목적 IP를 비교를 하거나 해시 정보를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일 언더바 해시라고 하나만 있지만, 만약에 사용하는 해시 값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특성 값들을 여기다가 콤마로 구별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넣으면 되겠고요. 타임을 보시게 되면 기본 1시간에서 최대 3일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3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IBM Advanced Threat Protection Feed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ATPF라고 불리는 이 feed는 기존의 공용 컬렉션하고 조금 다른데, 실제 액셔너블 IOC를 주는 고급 피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현재 IBM 엑스포스 관제 서비스에서 실제로 차단을 하고 있는 IOC 정보들을 공유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IOC 정보들의 경우 물론 컨피던스 점수를 같이 주긴 하지만, 실제로 해당 IOC들이 위협 정보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야 한다면, ATPF에서 제공하는 피드는 액셔너블 IOC로서 위협을 가할 혹은 실제로 위협 행동을 취했던 가능성이 높은 IOC이기 때문에 대응 절차를 수행해도 괜찮은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자동으로 내려받아지고 또 정해진 참조 데이터 세트에 저장이 돼서 큐레이더에서 탐지나 검색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메뉴로 이동해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진 컬렉션 정보를 이용해서 MI Affected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컬렉션이 있는데요. 밑에 숫자를 보시면
보시면 숫자가 5,000개가 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000개가 넘는 컬렉션 정보들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근 문제가 된 카세아라고 하는 이 위협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카세아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컬렉션 정보가 나오죠. 여기서 뷰 컬렉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엑스보스 상에서 컬렉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페이지로 이동해 보죠. 예, 지금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스캔 나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 나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설정한 시간이 있죠. 시간 내에 이 위협과 관련된 IOC 정보를 큐레이더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이 끝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네,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결과가 없네요. 사실 이게 다행인 게 만약 여기에 관련된 정보가 나온다고 하면 이미 랜섬웨어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감염이 되었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가 어떤 위협 정보가 나온다고 해서 항상 그것을 실시간으로 알리기가 쉽지가 않고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서 룰로 설정해서 일일이 설정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룰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렇게 간편하게 우리 내부에서 최신 위협 정보와 관련된 침해 요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Threat Intelligence 2.0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